안녕하세요. 예, 미디어 리터러시 생명교육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개발한 강좌를 좀 설명하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예, 총 3개의 강의로 구성된 강좌인데요. 청소년들과 이제 부모님이 함께 듣는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입니다. 현재까지 2차까지 진행되었고요, 강좌가. 2차 강좌에 참여하신 아버님께서 교육 후기, 그러니까 수강기를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려주셨어요. 강좌 끝나고, 밤에 끝났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블로그를 보는데 방문자가 막 수백 명이 다녀가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루에 한 10명만 와도 많이 오는 블로그인데,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3차 강좌를 신청하시겠다는 메일이 한 3-4통 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클리앙에서 수강 후기를 보고 신청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클리앙 들어가서 그 수강기를 좀 읽어봤습니다. 역시 그 교육에 참여하셨던 그 아버님께서 핵심을 잘 요약해가지고 강좌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글을 좀 읽어보면서 이 강좌,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듣는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이 뭔가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요 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을 둔 아빠입니다. 제 눈에는 아직 응애응애 하던 아기같이 보이기만 하는데 어느새 점점 커가며 슬슬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성과 관련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조금씩 나누시거나 책을 함께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토의를 하거나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육이 국영수 수업처럼 교실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 형태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인류 역사에서 성교육이 없었던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교육은 늘 있어 왔어요.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서 성교육은 다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이 수업의 형태, 명시적 교육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교적 세계관에서도 성교육이 있었거든요. 남녀 유별, 남녀 칠세 부동석, 이게 다 성교육인 거예요. 다만 지금 그 내용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가정에서 뭔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서운 기사들도 많은 세상이라 성교육도 중요할 텐데요. 자, 이 마음이 모든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성과 성교육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이에요. 우리나라 신문방송 언론이 이 성하고 성교육 관련한 어떤 보도 태도, 논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범죄 관련 보도를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하거든요. 요새 말로 어그로 끈다는 표현이 있는데 딱 그 방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성교육이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나라 신문방송 언론은 어떤 특정 이념과 그 이념이 제공하는 그 성교육을 받아야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보도나 결론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불안감에 이끌려가지고 덮어놓고 그 언론 보도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속기가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하시는 생각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려나 싶기도 하지만, 예, 대체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기 쉬운 태도죠.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교육을 해주겠지. 얼마 전까지는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학교 성교육도 무조건 덮어놓고 신뢰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뭐 능력이 없거나 선생님들을 불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아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하는 성교육이 있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제가 3강으로 이루어진 그 강좌에서 1강 부모 교육 시간에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뭔가 집에서 가정교육도 해야 될 텐데, 예, 이게 중요한 성교육 포인트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성교육도 다 사교육화 되었어요. 국영수 학원 보내듯이 성교육도 외부 교육 업체에 아이들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아니면 그 성교육 사교육 업체 강사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해주든가 뭐 그렇게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교육 업체 홈페이지에 가보면 학교 성교육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성교육 교사는 뭐 보건교사를 뜻하겠죠. 성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성이 없다. 학교 성교육은 후진적이다. 이런 내용이 그냥 뭐 남 비난하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성교육까지 사교육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성교육을 무작정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맡겨도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끌어가는 결론이 피임인 경우가 많아요. 콘돔하고 피임약. 처음에는 다 맞는 말 해요. 그러다 결론이 다 글로 가요. 그런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절대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피임을 최우선 대책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자녀와 가정에서 성과 관련해서 정말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친한 형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들어봤는데 좋았습니다. 이 친한 형님이라는 분이 1차 교육 때 참여하신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들으시고 후배 아버지에게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버지께서 이 수강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수강기 본격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책임 연구소 소장인 전문가 남성분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예, 뭐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제 뭐 사랑과 책임 연구소라는 뭐 사무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뭐 사무실도 오프라인 공간도 다 없앴고 한 3년을 그냥 다 쉬었죠. 뭐 저같이 프리랜서로 사는 사람들 푹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도 뭐 사랑과 책임 연구소 아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생명교육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했어요. 개설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좀 옮겨 봤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부모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는 안 하시고, 맞아요. 예. 제가 주력했던 일은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선생님들 직무 연수였어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육청에 가서 특강을 한 번씩은 거의 다 했고요. 그리고 몇몇 교육청에서는 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20시간 이상씩 보건교사 선생님들께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예, 그 정말 뭐 많이 활동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고 같은 시기에 기타 등등 다른 중요한 여러 이슈들이 생기면서 제가 몇 년을 그냥 푹 쉬었습니다. 예. 예, 성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던 분이시라는데,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청소년들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가르치시는 분들인 현직 교사를 제가 잘 양성을 하면 그 연구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자 연수에 집중을 했었죠. 청소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는 건 제가 연구 초기에 몇 번 좀 했었는데요.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아저씨가 와서 강의하면 안 들어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요. 예. 예,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어떤 시인이 어느 중학교 가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좌절한 거죠. 그 유명한 시인이. 당신 유명한 시인이야? 나 중2거든? 딱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분이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 대상 강의를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 성교육은 아이들 교육의 전문가인 학교 선생님, 특히 보건교사가 성실하게 잘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보건교사를 최대한 도와드리는 게 내 임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성교육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 보건 선생님들 연수하는 그 내용 그냥 애들한테도 해주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절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10년 넘게 교육 활동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온라인 직접 강의를 얼마 전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몇 달 전부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청소년 성교육을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그 원칙을 바꾼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세 번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는데 1회차는 부모만 교육을 듣고요. 그렇죠. 2시간 동안 부모 교육을 선행합니다. 특히 성교육, 이 생명교육 영역에서는요, 부모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교육을 먼저 하는 겁니다. 2회차, 3회차는 자녀와 함께 듣습니다. 예. 이 청소년 눈높이에 딱 맞춘 강의인데, 요거를 이제 부모님과 함께 듣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은 컴퓨터로 들어도 되고, 따로 들어도 되고, 자유롭게 하는 형식입니다. 예. 1회차에는 1회차에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이제 다뤄드리는 내용은 1회차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성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요. 예. 1회차 강의 제목이 이거예요. 2022년 개정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깊게 읽어보기. 예, 미국 연방정부의 학교 성교육 방향과 한국 교육부의 한국 학교 성교육 방향 비교. 예. 보건과 교육개정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 개편안대로 한국 학교 성교육이 운영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한국 성교육의 내용과 미국 연방정부하고 미국 학교 성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 대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부모님들 교육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모호한 개념을 내세워 페미니즘 교육이 되어버리고 있는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부모 대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 이 아버님이 2시간 동안 제가 교육한 내용의 핵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민 청소년들에게 최우선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피임이나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미국 성교육 관련 미국 뉴스, 그리고 미국 고등학생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성교육 수행평가하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제가 한국말로 다 자막 붙여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상세하게 미국 학교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건교과 개정안 집필한 분들이 미국 성교육 참고했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그 보건교육 지침 다 참고했다고 그 부록으로 참고문헌까지 다 달아놨어요. 근데 미국의 주력 성교육 내용을 전혀 한국 성교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짚어드리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그냥 봐가지고는 아실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2, 3회차에서는 자녀와 함께 듣는 교육인데 겨울왕국, BTS 노래, 드라마 등의 영상을 활용하며 임신과 책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안내합니다. 예, 잘 요약해 주셨어요, 이번 아버님이요. 2, 3회차는 제가 제일 애를 쓰고 공을 들인 부분이에요. 예, 저는 요 아버님 그 수강 후기 읽으면서 자녀하고 함께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안내한다고 평가해 주신 걸 보고 이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 저는 처음 만난 사이라 신뢰관계 형성 돼 있지도 않고 친숙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딱하게 강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이들한테 친숙한, 아이들에게 익숙한 문화 콘텐츠를 정교하게 활용해서 아이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님 평가를 보면 이 방식이 먹혔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예. 자, 2회차, 3회차 강의에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본 영화 있잖아요. 겨울왕국. 이걸 잘 활용해서 진실한 사랑이 과연 뭔가를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재미있게 슬쩍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나 뭐 외부 성교육 기관에서 이제 자주 접하는 다른 성교육 내용들 있잖아요. 그 성교육 내용들의 허점이 뭔지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이끌어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절묘하게 제가 BTS 노래를 삽입합니다. 특히 BTS 노래 중에 저는 윙즈 앨범에 있는 노래를 많이 활용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윙즈 앨범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모티브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미안은 내용이 뭐예요? 거짓말, 악마, 유혹, 고통, 뭐 이런 내용이 데미안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윙즈 앨범이 데미안을 모티브로 했으니까 당연히 윙즈 앨범 안에도 거짓말, 악마, 유혹, 고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노래들을 함께 들어보는 거예요. 가사의 의미를 제가 좀 분석해 주면서 누가 거짓말 하는가, 거짓말은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오는가, 거짓의 속음은 어떻게 인생이 전개되는가, 이거를 노래하고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청소년들이 헤세이의 데미안을 꼭 읽어보고 윙즈 앨범 노래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들어보고 싶겠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슬쩍 오늘 띄웁니다. 아이들이 요 포인트에서 수업을 아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익숙한 컨텐츠거든요. 겨울왕국이나 어떤 드라마나 BTS 노래.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에요.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 겨울왕국 1편하고 BTS 윙즈.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사랑은 생명과 책임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드라마 몇 개 하고 BTS 윙즈 노래 몇 개가 또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피임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이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서의 성교육과는 달리 진짜 사랑의 중요성, 예, 임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능한 성관계 시작 시기를 늦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제 교육의 핵을 이 아버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온라인 줌 교육이라 듣기 편하고 아이들 강의에서는 뭐 발표하라고 하고 뭐 적어내라고 시키는 것도 없고 화면 공유도 부끄러우면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자유롭게 해서 아이들도 편하게 잘 듣고 좋았다고 하네요. 예. 제가 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이 최대한 편하게 들으면 돼요. 절대 책상 앞에 정자세로 뭐 앉아서 카메라 켜고 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강의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누워서 편하게 들어도 된다고요. 예. 카메라 안 켜도 되니까 그냥 듣기만 하라고.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뭐 이런 성교육 그냥 편하게 들으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봤던 영화나 드라마의 중요 장면, BTS 노래 이런 게 나오고 중간중간에 절묘하게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이제 듣는 것 같아요. 교육에 참여하셨던 다른 어머니, 중2 따님을 두셨던 어머니가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희 집 중2 딸은 핸드폰도 안 보고 집중해서 봤다고. 이 70분이거든요, 이 강의 시간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겨울왕국 재밌다고만 생각했는데 진실한 사랑을 찾는 주인공 얘기인 줄 이제 알았다고 해요.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그냥 재밌게 보면은 그 핵을 못 읽어요, 사람들이. 요걸 제가 읽어주는 거죠. 지민 무대와, 그러니까 BTS 지민이죠. 그 라이라는 노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가 의미를 설명해 주거든요. 아이 나는 장면은 인상 깊었다고 해요. 오늘 짜장면 먹기로 했어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교육 잘 듣고 엄마하고 짜장면 먹으러 간 거죠. 예. 요게 이제 교육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성교육의 방향의 정답이란 걸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학교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른 부분의 중요한 점들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잘 안내해 주셔서 여러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신문 방송 언론에서 항상 뭐 주구장창 얘기하는
성교육과는 내용이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예. 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시각이 저 가족 안에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저 가족은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이상 피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생명과 책임, 가정교육, 엄마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과 함께 살아야 할 성 역할의 관점도 갖게 하여 좋았습니다. 예. 지금 바로 요 내용이 대한민국 신문방송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성교육에는 거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앞으로 학교 성교육에서 이 내용이 빠질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인데 교육과정을 조금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요, 이 중학교 교육과정인데 여기 보면은 임신, 출산과 피임, 임신과 출산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피임이 보조적으로 나와요. 근데 2022년 교육과정에서는요, 보세요. 임신과 피임이 나오고 출산은 아예 빠졌죠.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산이 빠진 대신에 대신 들어간 게 뭡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들어가죠.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모든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도 상당히 폭넓고 애매한 개념인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개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성관계할 권리, 피임할 권리, 피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낙태할 권리, 이게 다 청소년이 누려야 될 인권이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들어가고 교육과정에서 출산이 빠진 거예요. 아이들은 출산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근데 출산 뺐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출산이 빠졌으면 뭐가 들어갈까요? 낙태권이 들어가겠죠. 예. 청소년 성관계 권리 운동 하시는 교사 단체도 있어요. 이분들은 낙태권도 동시에 주장하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형태의 성교육이 학교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요. 교육과정이 저렇게 개편된다 해도 학교 선생님이 딱 정신 차리고 저렇게 안 따라가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 안 따라가는 깨어있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소수지만.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성교육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전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저 내용 가르칠 거거든요. 예, 이런 사실들을 제가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한 글이죠. 뭐 제 입장에서는 제 돈 내고 직접 들어본 수강 후기입니다. 내 돈 내산 뭐 이런 거죠. 이 아버님께서 진실한 수강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읽으셨더라고요. 오늘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가 2만 건이 넘은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뭐 만든 강좌 제가 홍보하니까 좀 우습긴 한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내용이에요. 성교육,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피임,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신문방송 언론이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교육 이꼴 피임교육. 근데 성교육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피임교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토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더 먼저 가르쳐줘야죠. 예. 피임, 책임을 피하는 거잖아요. 편법이잖아요. 편법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풀어 드리는 거예요, 이 강좌에서. 그래서 이제 이 강좌에 부모님들하고 자녀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이제 더 이상 피임 수준의 낮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과 관련된 인생의 깊은 차원을 자녀하고 토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문을 열어드리는 강좌예요. 믿어보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